안녕하세요, 펀스입니다.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실기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저만의 문제풀이 방법일 뿐이지 모델링 방법의 정답은 아니며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모델링 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 영상에서 참고가 될 만한 내용만 확인하셔도 무방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쓸만한 내용만 쓰셔도 되십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우측 상단에 나오는 링크를 먼저 참고하시면 조금이나마 모델링 할 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실기에 대한 도면 및 정보는 큐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신데 이 내용은 하단 내용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공개도면 이제 10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번에 대한 부품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2번에 대한 부분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거 두 개를 합친 모양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1번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자, 1번의 부품을 도면을 보게 되면 하나,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저희는 첫 번째에 대한 도면을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1번 부품의 X, Z 평면에 진행을 해주면 되겠죠. 자, 스케치 평면 X, Z 평면인데 우리가 원점은 여기에 잡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가 회전축이 지나가는, 얘도 회전축이 여기에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 한번 잡아 보도록 할게요. 크리에이트 스케치, 스케치 작성을 눌러주시고 X, Z 평면에다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가장 작은 원과 큰 원을 먼저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가장 작은 원은 지름이 6mm고요. 큰 원은 반지름이 5mm네요. 먼저 원점에서부터 원 두 개를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디멘션 안쪽 지름은 6mm고 바깥쪽 반지름이 10mm니까 반지름이 5mm니까 지름은 10mm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도면과 똑같이 이것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토글 레디우스 반지름으로 전환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막 좀 복잡한데 이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복잡하지도 않아요. 자, 여기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직선을 먼저 그릴 거예요. 이 원에서부터 대각선과 수평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파여져 있는 게 없다고 가정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으로 X가 떴을 때 클릭, 대각선 클릭, 이렇게 또 대각선 클릭, 이런 식으로 모양을 먼저 잡아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탄젠트가 되면 안 돼요. 왜냐면 탄젠트는 원형과 직선을 부드럽게 연결해 주는 게 탄젠트인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런 식으로 꺾이니까 여기는 탄젠트가 아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여기 선과 여기 선은 지금 수평이에요. 수평. 그래서 요 대각선과 요 대각선 수평인데 여기 보시면 평행 구속 조건으로 얘와 얘가 평행이다. 둘 다 평행이죠. 평행을 먼저 걸어주고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은 8mm 짜리를 디멘션 여기가 8mm다. 이런 식으로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0mm 짜리가 여기에 있네요. 원점에서부터 끝에 있는 선의 길이가 30mm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0이라는 치수도 있습니다. 원점에서부터 밑에 있는 선의 길이가 20이다.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고, 자, 여기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45도가 여기 선과 얘를 쭉 따라가면은 여기 가운데 센터 라인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 볼 수 있어요. 여기 각도가 45도인데 이 말은 즉 이 선과 우리가 그려놓은 이 선의 각도도 45도다 라고 똑같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디멘션 이 선과 요 밑에 있는 선을 딱 클릭하면 여기 각도도 잴 수 있지만 이쪽 각도도 잴 수 있고요. 여기 각도도 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여기에 대한 각도도 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클릭을 해주시고 얘가 45도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45도를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8mm 짜리도 있네요. 뭐가? 이 선과 요 선의 사이의 거리가 8mm다 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가능하겠네요. 자, 근데 아직도 구속이 안 됐죠. 왜냐, 얘가 정확히 이렇게 중간으로 가야 되는데 구속이 안 되고 있어요. 이때는 스케치 디멘션을 통해서 이 선과 원점의 요 거리가 8의 반인 4mm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속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필요 없는 선부터 지워 볼게요. 트림으로 요 안에 있는 선을 지워 줄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여기 파져 있는 걸 좀 그려 볼게요. 이것도 어떻게 그리냐면 라인으로 여기에 X가 떴을 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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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얘는 호리젠탈 버티컬로 구속은 할 수가 없고요. 뭘로 할 수 있냐면 여기 직각 구속이라고 있죠. 이렇게 생긴 게 직각 구속이에요. 이 녀석을 선택을 한 다음에 요 선과 요 선이 서로 직각이다 라고 하면 T 모양으로 직각 구속이 돼요. 여기도 직각이다, 여기도 직각이다 라고 하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또 직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직각 모양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치수 구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mm에 대한 걸 해볼게요. 디멘션 이 선과 요 선에 대한 거리가 12mm인데 여러분들 선과 선을 선택하는 거라 점과 점을 선택하면 이게 잡기가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선과 선을 선택하게 되면 이 선의 방향으로만 치수를 잴 수 있습니다. 여기가 12mm다. 자, 그 다음에 6mm 짜리도 있네요. 어디서부터? 원점에서부터 요 선의 요 대각선의 거리가 6mm다 라고 진행을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3mm가 또 있죠. 여기가 3mm다 라고 해주신 다음에 필요 없는 요선은 지워주시면 우리가 스케치가 다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요 5mm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되는 지수 중에 하나죠. 자, 여기는 챔퍼가 있으니까 도시되고 지시 없는 물때기는 챔퍼 3이라고 여기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옆에 도면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파여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여기서 한번 그려 볼게요. 여기서 요 도면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요 도면이 아니고 요 밑에 도면. 얘를 쭉 가다 보면은 이렇게 이만큼이 파여져 있죠. 이렇게. 자, 요게 점선처럼 라인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준 다음에 호리젠탈 버티컬 한 번 더 더블 체크. 요 녀석의 거리는 밑에 나와 있어요. 5mm다. 어디서부터? 디멘션 여기 뒤에 있는 선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5mm다 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케치가 다 됐죠? 이제 피니시 스케치로 나와 줄게요. 이를 좀 확대해 주시고 먼저 제일 큰 28mm만큼 돌출을 시킬 텐데 가운데 센터 라인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익스트루드 얘 잡고 이 원은 구멍이 뚫려야 되니까 잡을 필요가 없죠. 자, 방향에 시미터리 걸고 전체 길이가 28mm다 이렇게 해주시고 스케치를 다시 한번 켜주신 다음에 이제 18mm만큼 파주면 될 거예요. 익스트루드 요 프로파일 하나만 잡고요. 방향은 시미터리 대칭을 한 다음에 홀 랭스 전체 길이가 18mm다.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는 다 활용을 했으니까 잠시 숨겨주고 우리가 안 한 챔퍼 모디파이 수정에 들어가서 못따기 챔퍼를 통해서 이 부분의 챔퍼 값은 3mm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주기 해야겠죠?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 눌러서 주기를 해야 될 이 평면에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크리에이트 작성에 들어가서 텍스트 문자를 통해 가지고 01번 자, 호리젠탈 버티컬 이렇게 한번 딱 해주면 좋겠죠. 얘를 옮기는데 많이 크네요. 텍스트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하이트를 저는 한 7 정도로 만들어 볼게요. 자, 한번 옮겨 볼게요. 7도 조금 너무 큰 것 같아요. 크다는 게 뭐냐면 여기 사이가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얘를 6.5든지 6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이 정도가 되면은 조금 비슷한 크기가 되겠죠. 자, 피니시 스케치. 익스트루드로 이 텍스트만 잡고 마이너스 1mm로 음각을 파주시게 되면 1번에 대한 부품은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완성이 된 1번은 잠시 숨겨 주시고 이제 2번 한번 들어갈게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도면이 하나, 둘, 세 개가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희는 요 세 번째에 대한 도면을 할 건데, 세 번째에 대한 도면도 똑같이 X, Z 평면에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죠. 원점은 당연히 축이 있는 요 원점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스케치 XZ 평면에다 시작을 할 건데, 제일 작은 원은 여기 구멍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구멍이 지름이 6mm네요. 센터 다이메탈 서클로 원을 하나 그리고 디멘션 이 녀석은 6mm다. 즉 A는 6mm다 라고 했어요. 자, 겉에 큰 원도 있네요. 얘도 똑같이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녀석은 반지름이 5니까 지름이 10이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토글 레디우스를 통해서 반지름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녀석도 했으니까 도면에서 이렇게 지워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요 모양 있죠. 요 모양도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직선, 여기 챔퍼 무시하시고 직선을 먼저 그려줄게요. 라인으로 X가 떴을 때 클릭, 삐뚤빼뚤에 상관없습니다. 호리젠탈 버티컬로 한 번씩 다시 더블 체크해 주시고, 원과 직선이 만났으니까 탄젠트로 또 한 번 더블 체크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이 녀석 먼저 구속을 해 볼게요. 자, 먼저 25라는 걸로 구속할 수 있어요. 스케치 디멘션 D 눌러서 원점에서부터 이 끝에 있는 선까지의 거리가 25mm다. 자, 필요 없는 선도 지워 줄게요. 자, 요거에 대한 10은 자연적으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잠시 확대를 해보면 직선, 대각선을 그려주면 돼요. 라인으로 여기서부터 직선, 대각선을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수평선과 수직선은 호리젠탈 버티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제 지수를 기입해 볼게요. 먼저 10mm 짜리의 지수를 기입하겠습니다. 스케치 디멘션, 요 선의 길이가 10mm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4mm라고 되어 있네요. 요 선의 여기의 길이가 4mm다. 되어 있죠. 자, 5mm 같은 경우는 이 대각선의 끝점과 여기 끝선의 거리가 5mm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4mm만큼 얘가 파인다. 여기 부분이 4mm다. 해 주신 다음에 트림으로 이 녀석을 체크 해제해 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파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얘를 위에서 본 게 요거죠. 여기에 이렇게 파져 있는데, 여기 선이 여기 보면은 점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라인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약에 이게 힘드신 분들은 위에다 그리신 다음에 이제 익스트루드로 이렇게 파 주시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녀석도 구속을 할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20이라는 게 있죠. 20이 여기서부터 내가 그린 선까지요. 즉 여기는 여기를 말하겠죠. 여기서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가 20이다. 디멘션 얘와 얘의 사이의 거리가 20이다. 락까지 해주고 보면은 여기도 다 끝난 걸 볼 수가 있어요. 피니시 스케치로 나와 주시고요. 먼저 제일 두꺼운 32부터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익스트루드 원을 잡고 시미터리 당연히 걸어야죠. 센터 라인이 이렇게 가니까 시미터리 건 다음에 전체의 길이가 32mm다. 자, 스케치 3번 다시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B만큼을 우리가 두께를 줘야겠죠. B는 얼만큼이냐면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18mm가 될 거예요.
자, 익스트루드 여기와 여기를 같이 잡아주시고 당연히 시미터리 건 다음에 전체 길이가 18mm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여기를 파줘야겠죠. 얼만큼? 8mm만큼 파주시면 되겠죠. 익스트루드 여기 프로파일을 잡고 전체 길이가 대칭하고 시미터리하고 전체 길이가 8mm다 라고 해서 스케치 잠시 꺼주시면 2번 도형이 이렇게 완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1번 본체를 딱 키면은 조립된 거와는 완전히 다르죠. 아, 저희 이거 안 했네요. 챔퍼 안 넣네요. 챔퍼 여기다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제가 실수를 했네요. 한번 도형이 완성이 되면은 또 한번 검수를 해주는 습관. 수정 모디파이에서 못따기 눌러서 여기와 여기가 챔퍼 3이다 까지 해주시면 이제 끝난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어서 이렇게 보면은 도형 2번이 조립된 것과 좀 달라요. 즉 파트 2번이 완전 돌아가야 돼요. 이걸 한번 같이 돌려볼게요. 자, 본체 1번은 잠시 숨겨주고, 자, move 명령어인 단축키 M 혹은 여기 이동 혹은 슬러시 복사 이렇게 있습니다. 모디파이에 들어가도 이렇게 있죠. 단축키는 M이에요. 이 녀석을 선택하고, 자, 개체는 바디 본체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선택해야 돼. 이 피봇이 내가 마우스 대는 곳마다 힘들어져요. 자, 일단은 아무데나 클릭할게요. 아무데나 클릭했습니다. 자, 근데 이동 유형이 지금 자유이동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아마 회전, 로테이트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를 탁 눌러주면 회전 축을 선택하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얘가 어느 축으로 회전을 해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빨간색 선이 이렇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빨간색 선 기준으로 얘가 이런 식으로 돌아야겠죠. 그러면 이 축인 빨간색 축인 X축을 선택해야 되는데 X축을 선택할 수 없으니까 왼쪽 브라우저에 있는 오리진 원점을 잠시 켜주시면 여기 빨간색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을 탁 선택해 주시면 여기 다이얼이 하나 나와요. 이 다이얼을 가지고 이렇게 삐그르르 돌게끔 해 주셔서 몇 도까지? 180도 마이너스 180도까지 돌려주신 다음에 확인을 탁 눌러주고 오리진은 한번 썼으면은 다시 한번 숨겨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본체를 탁 열어보면은 아, 이제 똑같은 방향으로 모양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조립을 해야죠. 이 녀석 두 개를 구성 요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구성 요소로 만들 건데 본체 오른쪽 버튼 눌러서 Create Component from Body 본체에서 구성 요소로 작성 부품화를 두 개 다 이렇게 시켜주시고, 자, 이 그대로 모델링이 되어 있으니까 어셈블로 들어가서 현재 위치에서 접합 에즈빌트 조인트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접합을 할 건데 접합 유형은 회전이죠. 회전이고 그 다음에 축이 어디죠? 이 원형의 테두리를 선택하면 여기에 중심점이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딱 클릭하면 둘 중 안에 아무거나 돌아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냐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차를 줘야겠죠. 공차를. 자, 공차를 주려면 A와 B의 공차를 주기로 돼 있죠. A는 여기에 있고요. B는 여기 있네요. 아, 그러면 파트 2번에 다 있네요. 먼저 A에 대한 면은 여기와 여기가 A에 대한 면이 되겠고요. B에 대한 면은 여기와 여기가 되겠네요. B에 대한 면은. 자, 모디파이에서 면 간격 띄우기 옵셋 페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먼저 A에 해당되는 면을 선택해 주고 그 다음에 B에 해당되는 면을 선택해 준 다음에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0.3mm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구성 요소 1번을 켜 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검수 이렇게 틈이 제대로 다 벌려져 있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시면
모델링이 똑같이 완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 어떻게 출력을 하냐면 이 깃발을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이 각도가 45도니까 45도로 해주면 얘가 이렇게 돼요. 더 가야겠죠. 얼만큼? 135도가 이렇게 돼야 돼요. 135도가 자, 엔터.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보고,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릴 거니까 이쪽에 이렇게 바닥이 가게끔 만들어 주시면 여기에 살짝 서포터가 생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실기 공개 도면 10번 문제 진행해 봤습니다.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공개 도면 10번 출력물은 이런 식으로 출력물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펼쳐 가지고 라프트 깔고 서포터, 이렇게 서포터도 이렇게 지지를 했고요. 요거를 라프트와 서포터를 제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조립도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뻑뻑하다 싶으시면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해주시면 갈려 가지고 부드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출력을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 없이 출력이 진행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